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1일 날 새벽에 방송할 내용인데요. 휴가 떠나신 분들은 모두 리프레시 하셔서 힘을 받고 돌아오셔서 직장생활이나 사업에 또 힘내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드리머님과 그 다음에 힘내세요 하시는 분이 고고TV에 한 달 만에 또 지원을 하셨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고TV를 시청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고TV가 진행을 하고 또 시청하시기가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개혁돼야 됩니다. 힘 받으시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윤석열 주치의로 성형 전문가 프로필 얼굴 전문가를 지명했다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7월 31일 날 저녁 MBN 저녁 뉴스에서 대통령실에서 말하기를 허위 사실이다. 허위 사실이고 그 박동만 그 성형 전문의는 대통령 주치의 19명의 자문단 중에 한 명이다. 19명 자문단 중에 한 명이다 하고 해명을 했다 하고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다 그러는데, 박동만이란 사람은 특징을 하지 않았어요. 잠깐 나왔어요. MBN 저녁 7시 뉴스에서. 그 영상은 대통령실이나 또는 대통령실 대변인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해명이 나오지 않는 한 영상은 내리지 않고, 만약에 제가 올린 영상이 가짜나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은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아니면 어느 언론에서 공식 보도가 되면은 내리겠습니다. 고고TV는 팩트를 중시하기 때문에 내리는데요. 제가 왜 어제 그것을 올렸냐면은, 이게 박동만 측이 성형외과 전문의 박동만 측이 이걸 갖다가 트위터 웹을 통해서 2022년 7월 30일 3시 51분에 트위터 웹을 통해서 뿌렸다는 거예요. 박동만 측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박동만 회원 3기 바이오 성형외과 일체 바이오 성형외과 박동만 회원이 2022년 7월 25일자로 대통령 주치 성형외과 분야에 임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축하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조작을 할 수가 없죠. 트위터 웹을 조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박동만 측이 뿌렸거나 박동만이가 뿌렸거나 대통령 주치의 즉 성형외과 임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것은 주치의인지 아니면 자문단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쪽에서는 박동만 측에서는 주치의라 말을 하니 아직까지 의문과 의구심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에 영상은 그대로 놔둡니다. 이게 허위 사실이라면 즉각 내리겠습니다. 상당히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본 영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이 무너지는 과정, 국힘에 무너지는 과정. 삼만가 삼룡이다. 저도 그 배종찬이라는 놈 있죠, 왜? 여론조사 전문 평론가로 나오고 하늘같이 이렇게 이게 머리가 돼. 난 걔 말 들으면은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걔네 맨날 말을 지어 나와. 초승을 따가지고. 삼만가 삼룡이 윤석열 정권과 국힘을 무너뜨리고 지금 망가지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망가지게 하고 있다. 이러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비대위가 고고TV의 말이 진리가 됩니다. 이준석을 따라다니고 또는 이준석을 연호하는 2030 남자들, 저 팬붕이라 그러죠. 그들끼리. 그들의 커뮤니티 안에 내뿜는 분노와 항의는 가련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근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비대위는
제가 애초부터 그랬어요. 이준석이가 쫓겨날 때, 7.7 쫓겨날 때 비대위로 가서 최고위를 폭파시키고 조기 전대로 갈 것이다. 고고TV의 말이 진리가 됩니다. 앞으로. 사심 없이 방송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심 없이 고고TV가. 고고TV 같은 정치 식견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안 되니까. 왜? 무서워서. 자기 자리를 잃을까봐, 자기 돈벌이가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그런데 이 비대위로 가는 거는 거의 확실하고 31일까지 보면은 아침에 조수진이가 최고위 사퇴하고 또 한 놈 누구 있었죠? 윤영석이도 최고위 사퇴하고 또 권성동이가 직대를 사퇴하고 그죠? 그러면은 윤척들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7명이 있으니 1명만 최고위가 7명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당권 정지됐고 또 김재원이 대구에 가서 무조건 해보려다가 완전히 낙동강 끝머리 오리알이 됐고, 낙동강 끝머리 아니라 낙동강 시발쯤에서 오리알이 됐고 7명 남았죠. 거기서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권성동 사퇴했지. 7명. 그 최고위 와해 과정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근데 권성동은 아직 원내대표직이 유지하니까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직대만 사퇴했다 뿐이지. 그러면 1명만 더 사퇴를 하면은 최고위는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거죠. 지금 누구죠? 성일종이가 아마 오늘 8월 1일쯤 오늘 사퇴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게 정미경하고 또 김용태인데 정미경도 사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미경이가. 근데 김용태는 끝까지 사퇴 안 할 거예요. 30대 초에 31살인가 그렇더라고. 30대 남자의 권조가 남아있을 겁니다.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버티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민주당 그러니까 비대위는 가고 조기전대는 치러졌는데 그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고 고고TV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비대위를 가든 조기전대에서 어떤 놈이 당대표가 되든 국힘은 망조가 들고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은 망가집니다. 최소한 1년 동안은 망가집니다. 이준석이가 당대표 복귀해도 망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재인을 쳐낸 이유가 문재인 쪽에서 검수완박이라든가 또는 검찰개혁이라든가 또는 임대차법, 부동산법이라든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악법을 만들어내고 국민을 결국은 고통스럽게 빠뜨렸다 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라고 국민들은 그걸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윤석열과 0.73%도 뭐든 대통령으로 뽑았단 말이죠. 그럼 윤석열과 국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였죠. 근데 이거 왜인걸? 지나고 보니까 윤석열의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당보다 더 없더라. 문재인보다 더 없더라 하고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을 지지율을 아주 폭락시키며 이번 주에 더 떨어집니다. 폭락시키며 골로 보내고 있다는 거죠. 장제원이하고 권성동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인수위 시절에 또 취임 초에 나 지금 한 2년 3년은 지난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 된 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 말은 하겠다.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과 달리 자기들은 권성동이 장제원 또 나머지 윤핵관들은 진짜 영혼이 없는 것들이고 그 두 놈이 그래도 영혼이 좀 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할 말은 하겠다. 당과 용건되는 수평관계가 종속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도 없어졌네? 2달 만에? 그러면은 지금 국힘의 이준석을 쫓아냈고 이준석이 쫓아낸 것은 절차적 정당성은 있죠. 당원권 정지 의혹, 성의혹 또는 증거인멸 교사 그건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걸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 될 것을 윤리위에서
당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해서 징계를 먹여서 당원권 정지를 하는 것은 없었다. 그게 당은 당규도 보면 이상한 거고, 그것 또한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건 이준석 문제는 아직 해소가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평론가들이 와서 떠들기를, 경찰이 기소를 못하면은 이준석은 화려하게 재개할 것이다. 그죠? 근데 그 기소를 하든 안 하든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대단히 타격을 받은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이준석과 윤석열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바라보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래서 그 이준석을 당원권 정지를 하는 것을 보면은 윤리위 강령이 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은 있었고, 또 당대표를 정치적 함의와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지 않고 당원권 정지를 한 것은 정치적 정당성이 없는 것 같더라. 국민들도 지금 헷갈리고 있죠.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 국힘과 윤석열 정권 또 용콘대가 하는 것을 보면은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순차적 정당성도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게 인사 문제, 그 장관 각부 장관들 임명하는 과정에서 6명, 장관급 6명을 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시켜, 그리고 아무리 용건되는 청문회도 없다 그러지만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김건희 족속들을 집어넣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꿀따고 났는데 그 인사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 국힘과 윤석열이가 싸우더라. 대통령은 당에 의지해야 되고 당은 대통령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저것들이 뭣도 모르고 싸우고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국민을 아주 피골이 상접하게 만들더라, 이런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하나도 없더라. 그게 비대위고 그게 조기 전대로 가는 과정이다. 그거 뭐 당은 당규가 어떻다, 또 최고위가 뭐 전체가 사퇴해야 된다, 3분의 2만 사퇴하면 된다, 그런 것이 당헌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거는 거기서도 정치적인 함의와 정치적인 타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이는 그걸 갖다가 거부하고 저항을 하고 있고, 현직 당대표고, 근데 당원권이 없으면 당대표라는 건 이상해.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아주 열불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윤석열을 어거지로 이준석을 못 들이고 쫓아내려 그러는 거고, 다시는 당으로 복귀를 갖다가 못 시키게 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게 절차적 정당성인데, 윤석열의 용콘대와 그 다음에 국힘에 의해서 윤 정권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가? 뭐 인사 문제다, 독단적이다, 불통이다. 제가 말씀드리길 그 뒤에는 완전히 김건희가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인데, 그래 일반적인 평론가 같이 말하면은 그 배종찬이랑 그 머리 쭈뼛쭈뼛쭈뼛한 너 그건 웃겨 죽겠어. 말하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한 달 전 다르고, 아유 이 한심한 놈의 새끼들. 그놈이 막 라디오도 진행하고 TV도 진행하고 막 평론가로도 끼고 떼돈을 벌거든. 그놈 하는 식으로 따지면 삼만가 삼룡이 문제였다. 삼만가 삼룡. 첫 번째는 자만, 오만, 기만이었다. 자만을 넘어서 오만으로 갔고, 오만을 넘어서 국민들을 기만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민심은. 국어TV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혼자 콘티를 짜가지고 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이런 것이죠. 대선 과정에서 과연 내가 대통령이 될 만한 그릇이고 대통령이 되고 당에서 경선 후보가 되며 대선 후보가 되며 국힘을 빌어서 대통령이 될 것이며 이런 걱정을 했겠죠. 근데 거기 붙은 것들 봐도 권성동, 장제원, 윤핵관 이런 애들이죠. 그죠? 일단은 정권을 뺏어오자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정권을 뺏어오려면 유승민을 대두시켰어야 됐죠. 고고TV 유승민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저번에 북콘스트 가서 그때 처음 봤어, 나 유승민을.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와서 보니까 이거 대개윤들하고 문재인을 무찌르서 오랑캐 하는 그 늙은이들이 자기를 갖다가 뽑아주네? 쉽게 그냥 자기가 그냥 대선 경선 과정을 통과해버렸네? 자만.
그리고 본선 과정에서도 이재명만 두드리면 됐어. 대장동 사건만 두드리면 되고 문재인만 공격하면 됐어. 자만. 대통령이 됐어요,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아 18내가 검찰총장 그만둔 지가 10개월 뿐이 안 됐는데 6월 달이고 3월 9개월 8개월 뿐이 안 됐는데 내가 대통령이 돼버렸네?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되리라는 생각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본선 과정에서. 그 지지율, 자기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하고 특히 김종인 씨가 선대위를 폭파해버리고 나가버리고 이준석이가 또 저항을 하니까 불안했어. 근데 대선 본선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경선 과정에서도 국힘 저것들 깨부셔야 된다. 정치는 계획을 해야 된다. 민주당 놈한테 정치 개혁해야 된다는 거는 말을 안 했어요. 국힘 저게 보수를 깨버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좌파 중도로 가겠다. 국무위원이 말한 거고 노면을 존경한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면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국힘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8개월 만에 말이야 국힘 보수를 잡아먹었고 나라를 삼켜버렸네. 오만. 그래서 이게 지 맘대로 하기 시작한 거야. 김건희랑 같은 거 나와가지고 우리 오빠가 말이야 신증 연기를 내가 팍팍 주고 왕왕왕 하고 달았는데 진짜 대통령이 돼버렸나니? 내 맘대로 해. 좋아 빨리 가. 내 말이 곧 짐이요. 내 말이 곧 법이다. 그게 검사를 중용하면서 국민한테 각인이 됐고, 그죠? 그거 갖다가 대표적인 게 루이 14세를 갖다가 베르사유 공전을 갖다가 모방해가지고 청와대를 고친다는 거고, 용컨대로 들어간 거고, 5만. 그러다가,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75년 보수 역사의 국힘을 내가 잡아먹었어? 민주당 저것들도 문재인 쫓아내고 나서 내가 이제 문재인 쳐. 민주당 칠 거야. 그리고 나서 국힘도 칠 거야. 하다가, 지금 요번에 터진 게 뭐예요? 나는 당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죠? 당에 간섭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을 하겠다 하는데 B급풀을 푸는가 지가 다 간섭하고 공작을 했고 음해를 했다는 거야. 공작과 음해는 정치의 기본이에요. 기만. 국민을 기만했다. 그래서 이게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전 영상에서는 윤석열의 퍼스널리티가 아니라 아이덴티티를 내가 말했죠. 아이덴티티. 퍼스널리티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것들이 언론도 정신을 못 차려. 보도하는 게 시시각각 바뀌고 맨날 하는 게 인사 문제야. 윤석열의 독단이야 그러는데 그건 태도 문제죠. 퍼스널리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윤석열의 아이덴티티가 문제야. 아이덴티티가. 너가 국민과 동질한 게 뭔가? 동질성이 뭔가? 너의 정체성이 뭔가? 너의 자아적인 독립성이 뭔가?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무너졌다. 그거를 국민들이 불신했다. 3만으로 무너졌다. 또 하나. 삼용. 그 배종찬이 그놈 참 바보 같더라고. 난 걔 그 평론하고 뭐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좌파,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여론조사 기관에도 보수적인, 인물들이 여론조사 기관을 근무하거나 차린 게 없어요. 그 여의도 출신 연구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평론하고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장례찬이라는 놈이나, 그런 놈은 그 사기꾼이야, 장례찬 그 놈은. 아무것도 몰라. 그것도 외부 자문위원, 여의도 연구소 그거 팔아먹고 있던데, 여의도 연구원 출신, 여의도 연구원장 출신에서 유성민과 김세연이가 제일 잘 봐요.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에 발을 안 들여놓고 분석을 안 하니까 문제고. 그런 사람이 분석을 하면은 이 대개운들과 진박친박들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여라고 돈 갖다 바치면서 자유스레게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자, 삼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형이 지금 굉장히 불리해요. 삼용, 남용을 했고 오용을 했고 만용을 부렸다. 삼용. 그게 윤석열의 캐릭터, 아이덴티티로 지금 자리 잡은 거예요. 대통령이 됐어. 자만고 오만으로 대통령이 되고 기만적인 전술로 가다가 요번에 망가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 남용이 있었다. 권력 남용이 있었다. 무슨 권력 남용? 지 맘대로 인사를 뽑고 지 맘대로 용컨대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을 갖다가
김건희 라인을 집어넣고 검사 라인을 다 집어넣고 형편없는 정무 라인을 넣고 형편없는 사람을 집어넣었더라. 권력을 남용했더라. 그리고 오용을 했더라. 권력이라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도, 좌파, 개혁 보수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윤석열은 자기만을 따드는 김건희가 예쁘다고 침을 질질 흘리며 쫓아다니는 개돼지 늙은이들만을 보고 정치를 했으다. 오용. 응? 정치라는 것은 일단 대통령이 되면은 뒤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앞에서는 정부를 포용하고 정부를 갖다 화합하는 정책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 취임식 때 자유를 뭐 30몇 번을 외치고 반지성을 열네 번 외쳤는데 지가 말한 급빈하고 무식한 자들은 가난하고 무식한 자들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없다 하는 게 요거는 여실히 보여줬다. 그들만 갖고 정치를 하려다가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이끌어갈 지선들에 대한 지탄을 받고 있다. 이게 권력을 오용한 결과다. 오용한 결과다. 자, 그 결과 아직도 만용을 부리고 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닌데 나 대통령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문제고 언론들의 문제고 좌파 민주당의 문제고 국힘 내부가 문제다. 그죠? 아직까지도 지 정신을 못 차리고 지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몰라. 아직까지도 검사로서의 본능만 남아있고 정치의 본질을 모르는 이 윤석열이가 보면은 만용스럽게 말이죠. 관우도 아니고 장비같이 장비도 굉장히 출신이에요. 장비도 완전히 말해 돌쇠 마당새 오랜만에 나온다. 고고TV에서 돌쇠 마당새 못 된다 그랬죠. 어느 순간 제가 안 쓰죠. 돌쇠 마당새 기질이 나와가지고 돌쇠 마당새는 마님한테 충성하는 거고 대감한테 충성하는 건데 그게 대감한테 충성하려면 대감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좌우 중도 진보를 다 떠난 국민이라는 것을 모르고 마님한테만 충성을 해버렸다. 김건희한테만. 그래서 그 만용이 뭔가 건강한 신체만 가지고 술 처먹고 다니다가 지금 전 국민이 볼 적에 윤석열 측은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다. 지지를 더 빼버리자 하게 들어가는 것이 지금 윤석열의 상태고 윤석열의 형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백약이 뭐예요? 백약이. 그러면 윤석열을 바꿔야 된다. 그게 기본이에요. 윤석열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대통령제 자질이 없어서 바꿔야 된다니까. 됐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대국가 혼란이 들어가므로 정치권 대혼란이 들어갑니다. 국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그러면은 윤석열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건데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뭐 휴가가 뭐 8, 9일 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이 가니 너는? 책도 안 읽었노. 그래 막 갔는데 혁신의 방안을 갖고 올 것이다. 지금 언론들이 다 기대하는 거죠. 그죠? 혁신의 방안. 용컨대 국힘, 정부, 혁신 방안을 갖고 올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데 꿈 깨라.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 갖고 오더라도 되지 않는다. 또 어떤 언론은 이렇게, 김대중이 IMF를 타개할 그런 비책, 김영삼이가 하나회를 갖다가 척결한 그런 비책, 그걸 기대할 수가 없다. 왜? 자만과 오만과 기만, 3만으로 뭉쳐있고, 남용과 오용과 만용, 삼용으로 뭉친 윤석열이는 치세가 뭔지도 모르며 국민의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며 국민의 성정을 모른다. 지 성정만 아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 반지성적이고 자유우파를 외치는 반지성적이고는 대개운들은 고고TV가 이런 말 하면은 지금 뭔 개소리요. 지금 뭐 헛소리요. 왜 저렇게 뭐 행설술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에라 욕이나 먹어라. 그대들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가 망가졌다는 걸 인식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